자, HLB 그룹주가 요렇게 잠깐 빠졌죠, 그죠? 저 대박 나겠네, 건승이. 자, HLB 그룹주를 좀 보게 되면, 좀 밀려서 실망하시죠. 실망스럽죠, 그죠? 실망하지 마요. 리보세라닙에 대해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는 한 실망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는 HLB뿐만이 아니라 많은 좋은 기법을 통해서 제가 땡땡이라는 거에서 한번 강의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땡땡이가 주식의 상승 가락을 무조건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땡땡이가 생겼을 때 띠락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대신에 확률은 80% 정도 돼요. 무조건 뛰는 건 아니고 땡땡이가 생겼을 때 주식이 생각보다 좀 잘 반응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좋은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어딘지 모르겠네. 이런 거 전 땡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디스플레이 택을 볼까요? 물론 이리타고 그래서 HLB가 오늘 뛴다거나 상한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고. 자, 보겠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택을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됐냐면 빵 때렸어요. 팍 날아갔습니다. 전 여기서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반도체를 제가 왜 얘기하고 있을까? 그죠? 철강주를 제가 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좋다고 할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철강주도 반도체도 다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고 그랬죠. 제가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매수해 놓으시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이쁜 행동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요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제가 이틀을 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철강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틀을 쉰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틀을 쉬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멋있게 하려고 했던 게 또 이게 됐어. 그죠? 자, 다시 하루 음봉 떨어졌죠. 요게 만만치 않아요. 이날 15% 갔다 2%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물리신 분들도 많고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이날 또 사신 분들은 본전 근처 왔을 때 또 힘들겠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 편하게 보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음날 봤더니 또 떨어졌죠. 그럼 실망감이 크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멤버님한테도 많은 강의나 어떤 그 기법을 얘기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에요. 자, 대량 거래가 한번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졌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땡땡이가 생길 때도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땡땡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요 두 방의 음봉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방의 음봉을. 얘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띠락률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텍의 두 번째 최고의 매수 타임은 여기였던 거예요. 애초에 여기 샀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니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냐면 그냥 빵 때렸죠.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역시나 갭은 띄웠죠. 여길 갔어요. 끝났냐?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은 여기였었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뺐어요. 자, 그러면 HLB가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만 차트만 비슷한 거예요. 자리를 앉게 하죠. 뭐가 생겼어요? 똑같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먹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똑같죠. 땡땡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늘 5일선을 깨게 되면 다시 밀려요. 어디까지 밀리냐면 정확하게 21선 매물대 위에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건데 주식의 공식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약간의 박스권이 형성된 그러니까 31,000원부터 25,000원까지의 박스권을 누가 탈출시켜줬냐면 누군가가 나는 아니에요. 우린 아니에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세력분들이 이쁘게 탈출시켜줬죠. 두 가지예요. 여기서 땡땡이를 그렸기 때문에 5일선 찍고 그냥 날아가든가 심하게 밀리면 21선인 정확하게 3만원대를 다시 오게 돼요. 31,000원대. 그럼 단기로 들어가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는 좀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26,000~27,000원대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돼 있죠. 주식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 5개선 위에 있죠. 이번 달 거래일이 4거래일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목금 올 화죠. 4거래 이상 5개월선 위에만 있으면 그냥 다음 달부터 또 우상향이에요. 이러한 근거는 리브세라닙의 행보가 변함이 없죠. 그죠? 특히 땡땡이가 생겼는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60선 위에서 끝났다.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이 거래가 터뜨린 세력이 공매도, 세력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마요. 물론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긴 했어요. 제가 체크해 봤는데 공매도가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시 쇼커버링 들어오면 더 올라가겠죠. 그죠? 엘생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이쁜 땡땡이 생겼죠, 지금. 이거 땡땡이에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60개선 위에 있죠. 자리가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0선 위에 있죠. 변곡점 위에 있고, 일봉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땅 들어오고 난 다음에 땡땡이 생겼죠. 그럼 22선 근처 매수죠. 깨면 손절하면 되고, 정 불안하면 손절하면 되고, 본인이 오래 끌고 가지 못하거나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 자신이 없어. 내가. 리버스라는 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모아가지 마요. 딱 손절할 자리 손절하고, 단기치고 딱 단기치고 대신에 내가 리버세라비를 믿거나 HLB를 믿어. 그러면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엄연히 굉장히 좋은 자리 땡땡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나 L생이 강해지게 되면 L제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L제는 공장이잖아. 공장. 그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깨게 되면 당연히 와요. 어디까지 각오하면 되냐면 맘 편하게 밀리면 내가 60개선까지는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입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잘 끝나지만 다음 주에 흐름이 좋고 역시나 이렇게 추세가 좋다.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LT는 박스권에 있어요. 10,000원 초반부터 여기까지 대량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이 공간에서는 차분히 걱정하지 말고 잘 모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 글로벌도 5개월선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번 달이 꽤 중요한데 이번 달이 사거래일 남았죠. 사거래일 종가상 5개월선만 이어 올려놓으면 이제 추세 하락이 멈추게 되고 왼쪽산 초반이 되게 돼요. 왼쪽산 초반이라든가 trung 기 추세 전환과 턴은 무조건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해놓고 안착해줄 때 보죠. 땡땡이 생겼어요, 이 친구. 이 땡땡이의 위력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렸죠. 오늘 띠락률이 크겠죠. 대신에 21선 깨면 사지 마요. HM이나 L생이나 L생은 오늘 띠락률이 커요. 땡땡 생겼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안 뛰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31,000원까지 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예전 매물대까지는 또 오는구나. 그러고 27,000원까지는 안정권으로 바닥이 확인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터스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 친구도 땡땡이 생겼죠. HLB가 다 땡땡이 생겼어요. 그룹주들이. 단지 월봉에서 20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예요. 깨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했어요. 어제 땡땡이 생겨서 오늘 돌아서서 만약에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도 추세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신라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20개선 깨자마자 계속 떨어지죠. 요게 20개선 이력이에요. 그만큼 20개선은 모든 월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급락을 해버렸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중기 추세 5주선을 돌려놓지 못하나 아직도 추세는 오양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아직 손대지 마요. 자, 박셀바이오는 거꾸로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올려놓고 있고 HLB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져요. 정말 신기한 친구죠. 왜 그러냐면 가남에 대한 이슈를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박셀바이오가 이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역시나 다음 주에 또 좋아지고 아주 의미가 있는 작은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해요. 이 거래량의 크기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켰다면 굉장히 깔끔한 거죠. 그냥 21선만 함께 매수죠. 자, NC토리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앞으로도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이쁘게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신제약도 아직도 월봉에서 5개선 안 깨고 있어요. 일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요. 일봉은 그냥 하루 1일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봉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가진 주식이 장기적인 추세를 깼는지만 확인하세요. 5개선 안 깨고 있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이 60선 위에 있죠. 예.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 자, 명문제약도 역시나 월봉 5개선 위에 있죠. 아직도 추세 안 깼어요. 자, 부강약품도 5개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동고바이오 제약은 이틀 동안 올라간 다음에 좀 이제 때린다고 하면 되죠. 빵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가 생겼습니다. 61선 합계면 다시 매수죠. 엄연히 5개선 합계면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5개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자, 프레스티지 형제들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월봉에 해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떨어진 친구들인데 일단 대량 거래를 의심해 봐야죠. 누군가 있는 거죠. 대신에 재무가 튼튼하진 않아요. 이전 바닥이나 변곡점이 오게 되면 지금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리산으로 입산할 거예요. 저 성리산에 없어요.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인데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 리틀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봉에서 22선 찍는 자리,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호맨 컴퍼니도 어제 좋았죠. 자, 얘 때문에 그래. 얘 대량 거래 들어온 세력들 이 친구들이 좋은 거고 오늘도 5일선만 안 깨면 역시나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위치가 낮아요. 소록스를 볼까요? 참 이쁘지 않아요, 이 친구. 자, 소록스가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있선 위에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자, 일봉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거래액 두 방이 터졌죠. 그 전에 매집봉도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그냥 21선 안 깨면 더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터머 사이언스의 위치도 지금 일봉에서 21선 위에죠. 좋은 자리에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낮죠, 위치가. 항상 알려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비싸게 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런 데서 주식 살 일도 없고 우아양할 때 살 일도 없어요. 살려면 지금 사죠. 5개선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위에 있죠. 추세가 쨍쨍하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잠시만요. 앞전에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근데 또 들어왔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20원 기준으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휴은수는 꾸준한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거 매물대거든요. 11선 찍는 순간 매수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휴은수를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요. 셀트리온을 제가 30만 원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야 되는 것처럼 지금 휴은수를 사도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5개선만 뚫어주면 안 깨면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아직 갈 자리가 더 있어요. 일봉에서 매수하실 땐 11선 근처가 되고 자, 메디포스 좀 볼까요? 아주 의미가 있는 대량가를 빵 터졌죠. 재무는 좋지 않아요. 감사 시즌 잘 지나가야 되고 이 공간이 좋은 공간이죠. 20에서 안 깨면 다시 뜰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도 추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대형주들 잠깐 보면 자,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는 그냥 월봉에서 5개선만 안 깨면 돼. 설사 깨도 다시 5만 원대가 오게 되면 5만 원부터 6만 원 사이에서는 잘 먹어가시면 돼요.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안 좋은 얘기 나올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언제까지 이렇게 했냐고. 대신에 나중에 8만 원, 9만 원 여기서 분할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수라는 건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게 분할 매수예요. 5, 6만 원대 하시는 게 좋고 하이닉스도 아마 5개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8만 원대 되거든요. 8만 원대 모아가시면 돼요. 이런 대형주들은 잘 모아가시면 돼요. LG전자 목표가 찍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여기부터 모아가라고 그랬거든요.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나아요. 대형주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애매해요. 뭐 터키에도 투자하고 막 이런다는데 제가 애매하다는 거는 자리가 아주 싸진 않다는 거죠. 5개월선 깨게 되면 순간 쭉 밀려요. LG전자 좀 조심해야 돼요. 5선 깨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까요? 49만 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농사매매예요.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나가셔야지만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짧게 시장이 이제 오늘은 좋아질 확률이 좀 있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고 특히 멤버님들은 우리가 가진 종목들을 제가 어제 점검을 다 해봤죠. 멤버들 같이 점검을 쫙 해봤는데 단 한 개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월봉에서 추세를 이탈한 게 없고 그 어떤 걸 찍어봐도 전부 다 월봉 바닥권에서 아주 의미가 있거나 세력들이 잘 개입이 된 종목들만 제가 골라놨어요. 믿고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뛸 종목들밖에 없어요. 우리 종목들은 뺑글뺑글 올라가서 다 뛰죠. 어제 하루 좀 떨어졌다고 막 이상한 뉴스 찾아보지 말고 이상한 기사 찾아보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수급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 수급 아니라고 그랬죠. 그동안 안 찾아보고 있다가 종목 조금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파니 뭐가 파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런 건 수급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바뀌어요. 매일 외국인이 팔다가 하루 아침에도 외국인이 사거든요. 저런 건 진짜 수급 아니에요. 뭐 수급 매매한다고 막 현재가 찾아보고서 뭐 수급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수급 매매 알려드릴게요. 막 매수 창고 찾아보고서 누가 사니 누가 파니 오늘 막 JP 모건이 샀는데요. 막 모건 스탠리가 샀는데요. 이건 수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하고 수급을 헷갈리지 마요.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니까 야 삼성전기 투자자 매매 동향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막 외국인이 팔았대. 야 이거는 수급 아니에요. 그 전에 왜 샀어? 이거는 수급이 아니라 그냥 자료예요. 수급하고 자료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VIP 멤버 이상 되시는 분들 만나야죠. 만납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실방 진행하죠. 새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720분을 넘으셨고 제 채널 홈에 가시면 멤버십 자리가 있어요. 누르시면
제가 저녁 때마다 노란 썸네일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노란 썸네일을 보시면 다 우리가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뛰는 종목들은 이 안에 속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올리드 전부 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대신에 바로 올라가진 않았죠. 한 달, 두 달 걸려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했죠. 여기서 다 떴어요, 지금까지. 뭐 유엔젤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날아간 거 없이 다 날아가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내내 관심 있게 종목들이고 이따 8시 30분에는 만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죠. 제가 어제 노란 썸네일에서 안심시켜 드렸어요. 800P를 맞게 되면 제가 준비하고 있으라 했죠. 엄연히 준비하고 있으라 했어요.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진 거니까 이런 자리들 다시 보기 위해서 이따 30분에 뵐수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일찍 고생하셨고요. 저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멤버들도 고생하시죠. 당연히 주식은 공짜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가 뭐 사라고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뉴스 보고 따라 사고, 이렇게 하지 마요. 나 스스로 공부하고,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내 돈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따 3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